네, 랭키님 그리고 앞서서 프로젝트 매니저로도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신입이 프로젝트를 매니징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 부분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입사하고 나서 2달째에 첫 PM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 4달 정도 됐을 때 두 번째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게 꽤 큰 프로젝트였어요. 사실 프로젝트 매니징이라는 거는 시간 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인력 관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매니징하는 거, 역할을 잘 분배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세 번째 이제 결과물, 우리 고객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결과물을 잘 내자라는 거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시행착오가 많았고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뿌듯하기도 하지만 지쳤던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3년차에 진입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랭키님만의 방법. 첫 번째로는 장점 벤치마킹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료들이 다 각자 다른 강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보다 먼저 일을 시작했던 동료들은 각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내가 저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그 친구의 거를 좀 따라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그들의 장점을 흡수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두 번째는 회고인데요. 저희 회사가 회고와 성찰을 되게 많이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교육 워크숍이 끝나면 바로 그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성찰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서 뭔가 아쉬웠던 건 뭐였는지, 좋았던 건 뭐였는지, 다음에 한다면 어떤 거를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지 이런 대화를 계속해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오늘의 교육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한 점이 뭐였는지, 흥미로운 점이 뭐였는지 이런 대화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루 단위로도 하고 일주일 단위로도 합니다. 그래서 주간 회고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하나가 끝나면 프로젝트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거를 애자일에서는 KPT 회고라고 하는데요. Keep, 그 다음에 Problem, 그 다음에 Try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그 프로젝트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너무 잘해서 다음번에도 가져가고 싶은 keep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problem, 우리 프로젝트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 그리고 try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 이렇게 시도해볼까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항상 저번에 했던 프로젝트보다 이번이 더 나았다, 더 잘했다 이런 거는 저는 항상 확신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인풋을 내 거화하기, 나의 자산화하기, 내 거에 직접 적용해보기 되게 많이 고민하고 찾아봤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베스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나은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 더 나은 게 뭘지를 항상 되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고민한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교육 플랫폼이라든지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뭐 생산성에 관련한 글도 읽어보고 저희는 고객에 관련한 걸 되게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하면 고객 공감을 많이 할지 실제 뭐 사례들을 좀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새롭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로서가 꼭 아니어도 그냥 되게 모든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특히 그 KPT 그거는 진짜 좋은 방법이어서 저도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협업을 잘하기 위한 랭키님만의 방법이 있다면? 저는 협업을 할 때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서로의 기대치가 맞지 않아서 충돌이 생기는 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런 걸 합의하는 시간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장 첫 번째로는 why, 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지? 이게 우리 회사,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두 번째는 goal,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고 싶지? 그게 어느 정도 레벨이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problem 또는 barrier,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해나갈 건데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그때 예상되는 장애물이나 어려움은 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면 협업할 때 어려움이 좀 덜해지는 것 같고, 이런 대화를 처음만 하는 게 아니고 장기 프로젝트라면 뭐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변화하면은 변화하는 걸 또 고치고 이러면서 좀 서로의 기대치를 맞춰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중 가장 뿌듯했던 또는 절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던 그런 프로젝트 매니징 경험이 있으실까요? 신천만 국가정원을
노플라스틱 존으로 전환하는 방법, 실행 계획을 세우는 뭔가 그런 연구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완전 초기에 거의 처음으로 했던 장기 프로젝트여서 되게 어려웠어요.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최종 발표 때 진짜 많이 칭찬도 받고 담당 클라이언트들이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너무 정말 우리가 바로 실행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서 고맙다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첫 뭔가 장기 프로젝트이자 이렇게 작충우도를 많이 했던 프로젝트라서 첫 번째로 뿌듯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큰 회사의 R&D 연구소에 이제 신사업 개발을 어떻게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 할까라는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 코칭 만족도가 5.0 만점에 5.0, 그리고 그 강사 추천, 저랑 같이 갔던 이제 대표님 강사 추천이 100%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되게 뿌듯하고 만족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잘 어울리는 성향이라는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큰 그림을 계속해서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 하나, 둘, 셋. 지금부터는 랭키님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고등학생일 때나 혹시 대학생일 때 랭키의 꿈은 어떻게 변해왔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파티 플래너가 되고 싶었어요. 머릿속으로 막 상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실제 눈앞에 파티라는 어떤 한 이벤트로 짠 나타나잖아요.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좀 외부적인 요인들, 또 다른 의미들로 국제개발이나 NGO 단체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와서는 동아리를 하면서 뭔가 소셜섹터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뭔가 소셜벤처 이런 데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생 때 했던 경험 중에 지금의 커리어를 완성시키는데 가장 많이 영향을 준 게 동아리 활동인가요? 네, 제가 했던 동아리는 센이라는 동아리였는데요. 소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준말이었고, 꼭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CSR 아니면은 NPO 이런 다양한 뭔가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해보는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거기서 했던 활동 중에서 어떤 활동이 가장 인상 깊고 또 나는 이런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었을까요? 제가 사회학과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회학을 배우면서 이 사회 문제들의 본질들을 막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그게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 뭔가 돈을 버는 이 자본주의 방식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접근이었던 것 같고, 방법들도 배우고 실무자들도 만나보고 그 기회를 통해서 제가 첫 번째 인턴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험의 시작체가 아마 쌤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랭키님이 지금 현재의 모습과 또 과거에 꿈꿨던 모습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얼마나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진짜 저는 너무 좋고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저를 돌아보면 저는 좀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거는 계속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 자체, 그 고민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제가 꿈꿨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달라진 것들도 많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전혀 예상하지는 못했던 일들이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다른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내가 꿈꿨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어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과 중에서도 사회학과라고 하셨는데 우리 문과 친구들이 되게 요즘 걱정이 많잖아요. 취업도 그렇고. 문과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첫 번째는 기죽지 말자. 왜냐면 저도 아직 주니어이기 때문에 문과 주니어로서 내가 이제 다시 뭔가 테크 기술을 배워야 되나? 아니면 뭔가 기술직이 돼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너무 비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연봉 갭은 계속 날 거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해도 저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에도 쓸모는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문과생이 경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고 재무나 회계 이런 쪽은 사실 문과의 전문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건 또 이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면 그 일을 작게라도 시작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알바라도 해보시고 인턴이라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일 경험을 해봤을 때 내가 이런 종류의 일은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건 좀 내가 지루해하고 잘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경험으로 깨쳐가시면서 뭔가 너 앞으로 저거 해, 뭐 이게 요즘 뜬데 이런 외부의 소리보다는 나는 뭘 좋아하지?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지? 이런 것들에 좀 귀 기울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약간 두 번째는 다른 얘기인데 꼭 문과생이라고 문과 직업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사실 문과생이어도 20대에 들어와서 4년 정도 그 배움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앞으로 한 50년은 더 일할 텐데 지금 내가 개발자가 되고 싶으면 개발 공부도 해봐도 되는 거고요. 또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나의 전공에 나를 또 너무 한계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동감되는 얘기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기죽지 말자! 혼자 하시면 어떡해요? 하나, 둘, 셋. 기죽지 말자! 그럼 랭키님이 생각하는 직업의 의미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몰입하면서 나 스스로를 키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랭키의 꿈은 무엇인가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이 어떤 것의 전문가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굉장히 탁월하게 하는 사람이고 싶고요. 저는 전문가라고 했을 때는 그냥 실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 영역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재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까지, 그런 경지까지 좀 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그냥 저를 갈고 막 희생하는 과정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효용감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느끼면서, 그래서 자기 효용감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면서. 지금의 랭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잘 살고 있다. 하고 싶은 거 해라. 흔들리지 말고. 참여하신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 먼저 질문지가 왔는데 그 질문지가 되게 좋았어요. 스스로 되게 돌아보게 해주는 질문이 많았고 내가 꿈이 뭐였지? 나는 그 전엔 나한테 뭘 바랬지?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하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자기 얘기를 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사람들이. 제 관점에서 이렇게 일 이야기를 한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